자, 한국은행이 이사를 간다네요. 그런데 제일 걱정 중에 하나는 그 지하 금고에 있는 10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현금입니다. 이거 어떻게 옮기죠? 장관이 연출될 수도 있고, 자, 금고 털이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은행 털이를 위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긴 합니다. 자, 김유림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 가는 거 맞죠? 네, 이 건물 대부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1912년부터 이 자리를 지켰고요. 네. 그리고 1950년 한국은행이 창립한 이후부터 이 자리를 굳게 지켰던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부관이 있고, 별관이 2개가 있고, 본관이 큰 게 있고, 길 건너편에 별관이 또 하나 있고. 네, 맞습니다. 이 남대문로의 아주 랜드마크라는 이런 건물들인데, 네. 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 보니, 2017년 6월부터 3년간 이제 개보수 공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대체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야 되는데요. 네. 이 삼성 본관 건물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원래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 3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네. 이 다른 경쟁자로는 을지로 삼성화재 건물도 올랐었는데 네. 보안성이나 거리면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삼성 본관이 이제 서초동이나 강남 또 수원 쪽으로 다 옮겨가면서 남는 사무실을 선택해 이제 3년간 머물게 되는데 내년 여름에 이제 이사를 시작합니다만 진짜 걱정은요. 천상식 차장. 이 한국은행 본점 지하에 있는 초대형 금고 안에 담긴 그 수많은 현금들. 이거 어떡하죠? 저도 한국은행은 한 3년 정도 출입했는데 네. 진짜 다 가봤는데 지하 금고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네. 총재가 바뀔 때마다 한 번만 구경을 시켜달라. 기자는 한 번만 구경시켜주고 자료량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영화 신세계에도 한국은행 장면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배경화면으로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 들어가 본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한국은행 지하에는 한 10조 원 정도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전부 다 특정 5만 원권이다, 만 원권이다, 1,000원권이다 여러 가지 아마 권별로 조장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다이하드라는 히트작 연작의 3부작인데 1996년 공개된 영화입니다. 뉴욕 맨하탄 지하에 있는 연방준비은행 지하에 있는 저 금괴를 싹 쓸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 일부 있지만 돈이 현찰이 굉장히 많은데 네. 만약에요. 만 원짜리로 만약에 이송을 한다고 치면 한 네. 1000여 대의 이 대형 트럭이 이제 필요한 거고 네. 5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한 500에서 600대가 현금 차량을 어쨌든 그 네. 지하에 있는 현금을 실어다가 다른 강남 본부라든지 인천 네. 본부라든지 잠깐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거리가 한 10km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가도 새벽을 이용해도 30분은 걸립니다. 네. 차가 만약에 네. 한 500대, 600대씩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동선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조금씩 옮기는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런던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금고를 찾아간 장면입니다. 왜 저기가 의미 있는 곳이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금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100톤이 넘는데요. 100톤이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저 사실 본점 지하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럼 영국일까? 이게 사실 조금 아픈 역사 문제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금괴가 그 한국은행 본점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말이에요. 일부가 옮기는 과정에서 북한한테 뺏기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네. 200kg 이상 뺏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특수 금고를 지방에 만들어서 일단 넣었다가 그거를 해외로 이제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갔다가 그때부터는 계속 그냥 금괴가 이제 생기면 차곡차곡 추가로 넣고 하다 보니까 한국이 네. 아닌 영국에 지금 보관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 현찰은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 잔뜩 들어있고, 금은 금괴 형식으로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 중앙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그런 건데, 천 차장, 저기 못 가보셨잖아요. 저긴 가봤는데요. 전 지하에 추석 때나 설 명절 때 네. 그렇게 만 원짜리 띠지로 묶어가지고 한 100장 이렇게 해가지고 신권을 발급할 때 한국은행에서 신권을 공급해줘야지만 저희가 세뱃돈 이런 거 줄 때 은행 가서 신권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할 때는 지하를 공개하는데 저 돈을 이제 꺼내오는 거는 보내주는데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건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서 네. 항상 궁금했는데 저기 뒤에 보면 저 트럭 봉고차 같은 데다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건 다 10,000원권짜리. 예, 저기 10,000원 신권인데 네. 저걸로 실어 나르면 무려 1250대의 차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조 원은 저렇게 쌓아서 1250대 차량이다. 네, 5만 원권이면 좀 줄겠지만 그래도 500여 대의 차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걸 이제 동선을 숨기고 하는 게 굉장히 아마 한국은행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자,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돈이 돈 같지 않고 그냥 종이 뭉치나 나무 상자 같은 느낌이 좀 들겠네요. 돈으로 보이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저기 또 보면 화폐본부에 그 훼손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송권, 네. 타거나 뭐 구멍 나거나 잘라진 돈 이런 것들도 하는데 가면 전부 다 도장 찍고 분쇄해서 폐지로 쓰고 하는 게 많은데 그분들은 정말 돈이 돈 같지 않고 휴지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프랑스 장면인데 현금 이송을 역시 이렇게 하는군요. 자, 대형 트럭이 쭉 줄지어 가고 뭐 앞뒤로 경찰이 삼엄하게 경비를 하겠죠. 그렇죠. 경찰차가 보이네요. 자, 저런 장면이 우리는 이제 새벽녘에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프랑스는 대낮에 하는 장면이 촬영이 된 게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돈이 쌓이는 과정은 네. 그 수시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네. 볼 수가 없었지만 이사를 갈 때는 이제 한꺼번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의 그 현금 수송 뭐 작전 이제 이것이 벌어질 텐데 글쎄요 뭐 제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보이니까 그 보는 재미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이제 내년 여름 이사를 앞두고 이제 골칫거리 이거 안전하게 잘 해야 되겠죠. 하여간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자, 이번에 8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제 새벽에 있었던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김유진 기자, 내가 곧 나였어. 이런 공포의 외침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오늘도 이 추모의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추모의 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들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대부분 네가 그 피해자를 추모하는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네. 피해자의 피해자가 여성 혐오의 살인 피해자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글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글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국화나 아니면은 이 곰돌이 인형 같은 것들을 갖다 놓으면서 추모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추모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부산이군요. 예,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도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고 서로 이 추모의 마음을 나누는 이런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강남역 주변에 이제 노래방이 있고 거기 이제 화장실이 있기 마련인데 굉장히 작은 건물이고 작은 가게였기 때문에 남녀 화장실이 섞여 있었던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어제 사고가 났던 그 서초구청에서는 이 남녀가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오늘 저희 채널A 취재진이 함께 조사를 했는데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남녀의 화장실이 합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상당히 위험한 곳들도 많았습니다. 한 그 강남역에 있는 대형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요, 남녀의 화장실이 같이 있을 것뿐만 아니라 이 문이나 이런 그런 경첩 장치 같은 것들이 다 파손이 되어 있고요. 네. 심지어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의심할 정도로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들도 저희 취재진이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화장실 정비 이제 법률적으로도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물과 그 업소에서는 남녀 화장실을 따로 두도록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아직 미비한 영역이 좀 남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남녀 화장실을 따로 쓰게 하는 법률이 2004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남녀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개정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그런 건물들은 남녀 화장실을 따로 놓지 않아도 되고요. 또 2004년 이전에 지어졌던 화장실들은 개선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건, 사고 관련된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개그맨 유상무 씨가 그동안 뭐 성폭행 논란 끝에 사건에 대한 조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건 기록, 경찰의 사건 기록을 입수한 보도 하나 나왔죠? 네,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의 친언니의 주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 A씨 친언니에 따르면 이런 거죠. 처음에 그 U씨는 A씨가 자기 여자친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SNS를 통해서 불과 그 사건이 벌어지기 사흘 전에 알게 된 사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후에 SNS를 통해서 A씨와 연락을 했는데 실제 그 전까지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17일에 있는 자신의 개그 프로 녹화장에 와라 이렇게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15일 날 처음 사이버 공간상에서 연락을 해서 안면을 트지 않고 이제 소개를 했고 연락을 주고받았고 네. 이틀 만에 초대해서 만났다.
그렇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래서 녹화장을 방문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녹화가 다 끝나고 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네. 해서 다 같이 술을 마시러 가게 됐다는 거죠. 자, 동료 개그맨들과 같이 술을 좀 마시자 해서 언니와 여동생이 갔고요. 그러다가 이 사고가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벽 2시 반쯤 됐을 때 술을 마시다가 내가 술을 마셔서 피곤하니까 잠을 좀 자고 싶은데 잠들 때까지만 옆에 좀 있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강남구에 있는 한 호텔에 같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일단 CCTV로 본 것으로는 들어가는 과정에 좀 그 물리적인 힘 행사 이런 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결국 이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신고했다, 취소했다, 다시 신고하는 그 과정을 겪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은 이제 뭐 하도 논란이 계속되니까 더 네. 이상 수사 과정을 뭐 생중계하는 식으로 알려주지는 않겠다. 정확한 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있고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정확한 진위 여부는 지금 따지기가 좀 힘들어 보이고 그 와중에 이런 추가 진술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유 씨가 조금 거짓말을 했던 정황은 이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자, 일단 유상무 씨는 일단 그동안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가 이 상황이 생겼습니다만 처음에는요. 나와 내 여자친구 사이에 생긴 해프닝이니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녁 술자리를 통해 그 코미디 프로그램 녹화장에서 만날 때까지 이틀간 연락을 했을 뿐이란 사이네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이 진술을 봤을 때는 유상무 씨의 그 첫 번째 진술에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추측이 되고 있고요. 여론도 좀 돌아서는 분위기인데요. 초창기에는 이 유상무 씨와 여자친구의 해프닝이었다는 말을 좀 믿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이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 논란이 있었던 이창명 씨도 그렇고 가수 조영남 씨도 그렇고 이 굉장히 인기를 먹고 살고 대중의 인지를 갖고 존재하는 분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직 뭐 이 성폭행 관련해서 혐의가 나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초기 설명이 너무 다르게 많이 보이네요. 늘 중요한 것은 사건이 벌어진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그 뒷수습을 조금 잘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막 부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건을 좀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죠.